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비밀 노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네, 이준일입니다. 소연 씨, 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재테크랑 재무설계. 글쎄요,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둘 다 돈을 굴리는 혹은 돈을 버는 뭐 기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재테크와 재무설계는 이 차이가 있는데요. 재무설계는 우리가 한마디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증식을 시키고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테크는 우리가 돈을 버는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땅을 사야 된다, 뭐 어떤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적인 어떤 세부 사항들이 이제 재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장기적인 계획을 보통들 세우는데,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설계 필요하긴 한데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나 혼자서 재무설계를 하는 것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재무설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재무설계가 뭐 공부를 해도 뭐 이해하지 못한다라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무설계 그 비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김명렬 연구원과 함께 할 겁니다. 연구원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야기 보따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무설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 백투 더 퓨처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다뤘던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 그 멀리까지 가지 않고요. 단 1시간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로또 있잖아요. 로또. 당첨이 딱 되고 나서 번호를 알아가지고요. 1시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로또 번호를 딱 써서 당첨이 되겠죠. 재무설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멀리 우리가 인생을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재무설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하는 나이대가 말이죠. 남자가 32세입니다. 여자는 30세고요. 결혼을 하면 보통 이제 바로 이제 다음 해에 아기를 낳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자녀가 20세가 되는 시점에 부모들은 52세, 50세가 되겠죠. 예, 그때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 교육자금, 특히 대학 교육자금을 준비를 또 해야 될 텐데요.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등록금이. 지금은 500만 원, 700만 원 합니다. 그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부모님들한테는 큰 부담이라는 거죠. 교육비 상승률이 왜 이렇게 물가 인플레이션 2배가 오르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이 결혼 자금을 준비를 해주는 게 우리 부모님의 도리인데요. 결혼 평균 자금이 말이죠. 남자일 경우에 8천만 원 듭니다. 여성일 경우에 3천만 원인데요. 수도권인 경우에는 사실 저 금액이면 아파트 한 채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가 1억 뭐 5천? 그 정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집 사주는 건 부담스럽지만 전세집 하나 장만을 해주기에도 부담스러운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할 때쯤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대부분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정년이요. 놀랍게도 몇 세인지 아십니까? 54세예요. 아, 네. 생각보다 낮은데요? 한참 때인데요. 네, 한참 때인데 정말 그렇죠. 과거에는 60세가 보장이 됐었잖아요. 근데 54세에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결혼 자금 준비를 하는 시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퇴 자금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준비할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5대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내 집 마련 자금,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 자금, 세 번째가 우리 은퇴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비상 예비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 보장에 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게 인생의 5대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자금들을 준비하기에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모을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때 용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약 32평이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실제 얘기인데요. 이때 전세를 1억 3천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기 돈 7천만 원에 대출을 받습니다. 3억을 받았어요. 이자가 연간 6%고요. 월로 따지면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의 이자를 냅니다. 이때는 집을 사놓으면 올랐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그 다음날 계약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작년에 운 좋게도 집을 팔았는데요.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3억 5천에 팔았습니다. 집을 팔 수 있었다는 것도 이분한테는 큰 행운이었어요. 집을 팔고 나니까 3억은 은행이 가져가고요. 자기 돈 7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전세 1억 3천 중에 5천을 주고 나니까 모자라죠. 그래서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자기 돈 7천은 날라갔죠. 근데 이것만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자가 5년 동안 냈잖아요. 5년 동안. 이것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9천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 2억 4천을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처럼 사용자산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부동산을 사놓으면 올랐던 것처럼 재테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55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55년생부터 시작을 해서요. 63년세까지 우리가 이분들이 1차 베이비 부모인데요. 이분들이 태어난 숫자가 720만 명입니다.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분들이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때 소형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었죠. 2000년도가 되어서 이분들이 나이가 42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집이 좀 좁죠.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또 치솟게 됩니다. 이분들을 이어서 나타난 우리 베이비 부모가요. 68년생부터 시작해서 74년생까지 무려 960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팔고 대형으로 갈 때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요. 3차 베이비 부모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받아줬지만 이제는 받아주기에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공급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가 공급하고 수요가 맞물렸을 때 수요가 많아야 균형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시프트, 뉴타운 개발, 임대 아파트 공급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공급이 많이 잡혔었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인구가 좀 많이 태어나줘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베이비 부모 이분들은요. 중간에 58년생이 중심이신데요. 이분들이 원래 연세가 55세세요. 55세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만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자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무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 집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사오정이다. 그러면 45세에 대부분 정년을 한다라는 거고요. 5, 6도가 뭔지 아십니까? 50, 60대가 뭐 네. 잘 모르겠어요. 56세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면 이제 도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웃긴 얘기인데요.
젊은이들은요, 이태백이란 말을 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거고요. 10장생이란 말도 있습니다.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요. 어찌 보면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출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대가 너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재무설계 10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인생은 말이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저금리, 고령화, 그 다음에 저성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에 우리가 10계명 중에 첫 번째, 인생 설계 도면부터 그려라 하는 겁니다. 63빌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뭐 10층 정도 높이 짓다가 아니야, 여의도의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급히 이렇게 급조해서 올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63층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날씨, 그 정보, 비용은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휴가보다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설계도면 지금 현재 시점에 내 나이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자녀가 몇 살이 되고 내 직장 생활 몇 년간 할 수 있으며 또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장을 분리해랍니다. 우리가 통장을 한 곳에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단수가 된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담아두면 설거지할 물, 음식할 물, 청소할 물들을 그냥 같이 쓰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물을 펑펑 쓰게 됩니다. 급여 통장도 이와 같아요. 한 곳에 담지 마시고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은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받아서 쓰시고요. 은행이 뭐 같은 곳도 좋고요, 다른 곳도 좋습니다. 통장을 추가로 3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받는 통장은 그대로 받고요.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보험도 저축성 보험만 그 금액만큼 저축 통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자동 이체가 되면 돈이 항상 제로가 되겠죠. 예, 그러면 통장 정리를 하면 이체가 됐는지 확인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 통장, 변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변동 지출이죠. 생활비, 축의금 이렇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병원비,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저축 금액 빼고 나머지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5만 원 남겨보자. 그리고 다음 달에 더 늘려보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으면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CMA라든지 이런 즉시 수시 입출금 통장에다가 남는 금액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달에 이 변동 지출이 많으면 비상예비자금 통장에서 빼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 다시 그 돈을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 금액이 3개월에서 6개월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저축을 늘리는 쪽에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험 보장 설계를 해라.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돈을 불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 재무 설계를 오해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말이죠, 사망이라든지 중대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이 전부 치료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종신보험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겠지만 준비해야 할 자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교육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 준비도, 그다음에 준비할 자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은 만약에 아팠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만 최대 효율을 적용해서 기왕이면 보험료가 좀 싸게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30살 정도면 되는데요. 사망보험금 1억 원, 재사망 한 3억 원이면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면 됩니다. 17만 원씩 종신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실손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고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짜장면집이 어때요? 설렁탕집에서 맛이 좋을까요? 뭐 짜장면도 만들고 냉면도 만드는 종합식당 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짜장면 전문점이 맛있겠죠. 그럼요. 예.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점이 어디냐는 거죠. 손해보험사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시고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 금액을 너무 높게 한다고 하면 준비할 자금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배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종잣돈부터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보통 종잣돈을 만들기 전에 자동차부터 삽니다. 폼생폼사라고 하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나의 인생의 행복과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정된 종잣돈을 모으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종잣돈, 알뜰하게 안전한 상품으로 적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5천만 원, 작게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돈 모으는 습관,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저축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실제 저축은요. 100m 달리기와 같아요. 앞에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먼저 우승할 확률이 높는 것과 같아요. 저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통 직장 새내기들 제가 강의를 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동안 돈을 안 써봤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보고 1년 뒤에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못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빨리 들이고요. 그래서 빨리 저축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6번째인데요. 시간과 복리를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은퇴 자금을 처음에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200 풀칠하는 정도인데요. 200 풀칠하는 정도가 필요하려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씩. 그리고 그게 30년이면 3억 6천이 필요합니다. 150만 원 정도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5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200만 원 정도는요. 자가용을 탈 수 있고요. 1년에 해외여행 정도 한번 갈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퇴 자금인데요. 이건 물가 가치를, 물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말이죠. 70세 전후였어요. 지금은 남자 평균이 78세고요.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84세입니다. 여기에는 자살하신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0세를 이제는 사시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금을 준비하려면 적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 부모님한테 5억 정도 준비를 받으려면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0년 동안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약 8%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퓨처 밸류죠. 미래에 5억 원을 약 5억 원을 준비를 하려면 매달 저축 금액을 얼마씩 지불해야 되냐면 약 34만 원만 하시면 30세인 남자가 30년 동안 그러니까 60세가 되겠죠. 이 금액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급여만 잘 관리해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5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겁을 먹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요. 50세의 대부분 은퇴 준비를 50세에 하게 됩니다. 50세에 하게 되는데요. 50세면 60세까지 10년밖에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되냐면 266만 원을 하셔야 됩니다. 엄두가 안 나죠. 그리고 8% 되는 상품은요. 인덱스 상품 같은 펀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금리지만 이런 상품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노후는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7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 중에 1등이 자동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방해꾼인데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저축을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뭐 헬스, 건강 관련된 헬스 이용권,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사시면 좋죠. 그렇지만 돈을 모아가는 이 시점에 나의 겉을 이쁘게 보이게 하지만 내면으로는 나를 돈을 못 모으게 만드는 이런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상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줄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이거는 줄이 3개입니다. 우리 두 분의 앵커님이 여기 타고 계세요. 네. 네. 치마를 입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림 그래도 나름 또 잘 그렸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습니까? 줄이 하나, 당연히 줄이 셋. 줄 3개 달린 엘리베이터 타야죠. 그렇죠. 네.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미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자녀가 셋인 경우가 있냔 말이죠. 인구가 한참 늘어나고 우리나라 원래 인구 정점이 5천만 명인데요.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 부동산에 올인하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나의 노후라는 게 이런 게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9번째는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랍니다. 은퇴 준비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50대에 은퇴를 준비를 한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옛날에는요, 은행의 이자가 15%였어요. 1억을 맡기면 125만 원 이자를 받았고요. 2억이면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3명, 4명이었어요. 십시일반으로 거두면 노후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년도 60세까지 보장이 됐단 말이죠. 금리도 높았고. 그리고 회갑잔치를 크게 했었죠. 지금은요,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는 큰 치명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자금도 아까 준비했을 때 더 작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고요. 또 과거에와는 다른 그런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올인하지 마시고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무 주치의를 가까이에 둬라.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보면은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에서 재무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품 세일즈, 판매열을 올리는데요. 누가 전문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 만났을 때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상품은 좋다, 이 상품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원을 가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안 맞죠. 가까운 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나쁜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반대로 영국을 갈 때는 비행기가 맞는 교통수단이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고객분들 상담을 할 때 재무주치의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는가를 여쭤봤을 때 거기에 맞는 얘기를 했을 때가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말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분들이 재무 전문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재무주치의를 가까이 두는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스케이트를 더 잘 타지만 옆에 재무 코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처음에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재무설계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부자 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로또나 제발 좀 사라. 그죠? 우리 재무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행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연구원님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너무 와닿는 얘기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우리 10계명 네. 기억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뒤에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통장을 분리해라라고 했을 때 변통장 기억에 딱 남고요. 네. 그리고 종잣돈 얘기했을 때 종잣돈을 만들기도 전에 자동차 먼저 지르는 사람이 있다더니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 네. 저였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많이 뉘우치기도 했고요. 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연구원님,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제 또래 친구들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네.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딱 이것만을 기억하라라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재무 설계는요 인생 행복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당장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내 운명은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돈 세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위험 보장 줄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모아 가십시오. 시간과 복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네. 10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재무 설계 10개명. 예, 먼저 인생 설계 도면부터 그려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을 분리해라. 아하, 여기서 변통책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 보장 설계를 하라. 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종잣돈부터 만들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저축은 빨리 시작해라. 자, 6번째 보시죠. 시간과 복리를 이용해라. 7번째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생각나시죠? 엘리베이터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다음,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재무 주치의를 가까이에 둬라. 이렇게 재무 설계 10개명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바랄게요. 참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좀 많이 뉘우쳤습니다. 자, 이제 네. 내일을 위한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내일은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해마다 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때가 이제 또 연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내일은 땅콩 오피스텔에 땅콩 대해서 오피스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오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